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경남을 찾았습니다. 지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올해 처음으로 열며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석방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가운데 김 지사 변호인단은 이르면 이번 주 보석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안전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섬진강 제첩 생산량 감소로 어민들이 생계 위기에 몰린 가운데 환경부가 염해 원인을 파악하는 환경 영향조사를 시작합니다. 고난대행 체제인 경상남도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찾았습니다. 지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올해 처음으로 경남에서 열며 민심 챙기기에 나선 겁니다. 야권은 선심성 행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이 경남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남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것처럼 보통 9월 정기국회 직전에 하던 지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올해는 정부 예산 편성 전인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지사가 없는 경남을 가장 먼저 찾은 건 어수선한 지역 민심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공백이 생길 것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가서 좀 우리 당의 행정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박성호 권한대행은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과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지정 연장 등을 건의하고 제조업 혁신성장 빅데이터 센터 등 25개 사업에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체감 경기가 어려운 도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될 당면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비 등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이 대표 등은 예산정책협의회 후 김 지사 불구속 재판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엔 경남 경영자 총협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해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경제정책이 이어지려면 김 지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사님이 계시는 곳과 기사님이 계시지 않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 차원에서도 좀 정부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도가 늦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한편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행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각에선 4.3 보궐선거와 내년도 총선에 대비한 선심성 행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석방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가운데 김 지사 변호인단은 이르면 이번 주 보석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박종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한다. 재판 불복, 민심 불복, 민주당을 심판하자. 김 지사 구속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도의원 36명이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연대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제36명의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김경수 지사의 조속한 도중 복귀와 경남의 재도약을 위해.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오는 21일 의총을 소집하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도정 공백의 이런 중요한 원인과 그 책임자는 김경수 지사가 있다. 중앙과 지역 할 것 없는 정치 공방에 경남 민심도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김 지사 사건이 정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지사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된 만큼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르면 오는 22일쯤 보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전 공백이 우려가 크다는 이 도민 여론, 국민 여론이 높아서 제가 볼 때는 보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석 결정 등 2심을 맡은 재판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간접적으로 연루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4월 3일 전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단 2곳. 김 지사 구속과 5.18 망언 등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마당에 하필 경남에서만 치르는 이번 선거는 전국적인 이목이 쏠려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지역구 한석의 의미를 넘어 내년 총선의 풍향계가 될 이번 선거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와 2심 재판 과정, 또 한 달여 남은 4.3 보궐선거까지 경남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격변의 시기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창원에서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안전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서창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운전자가 황급히 뛰쳐나오더니 차량 밑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지난 16일 오후 킥보드를 타던 7살 A군이 달리던 승용차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목을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다 차량 밑으로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킥보드 안전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5년 187건에서 2년 만에 800여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중 6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안전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킥보드 등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자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합니다. 킥보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킥보드에 올라타는 아이들.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섬진강 제첩 생산량 감소로 어민들이 생계 위기에 몰린 가운데 환경부가 환경 영향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통해 섬진강 염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섬진강 제첩 생산량은 지난 2002년 633톤에서 2016년에는 202톤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어민들은 광양제철소 등의 용수를 공급하는 다합 취수장의 증설과 이에 따른 유량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가뭄 등 기상 여건이 바뀌고 하상 모래 채취, 광양만권 매립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기관별 책임 분담이 어렵고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건지기를 제소하기 전에는 수자원공사나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자기들의 관한이 아니라고 발을 뺐죠.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관계기관과 주민 대표들은 지난해 9월 환경영향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섬진강 하류의 염분도 변화를 분석해 적정 하천 유지 유량을 판정하고 다합치수장 운영의 최적화 방안과 수생태 회복을 위한 하천 관리 목표와 종합 대책을 마련합니다. 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치수장이라든지 골재 채취라든지 그런 거 다 조사를 해서 염해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섬진강 하류 주민 975명은 바다와로 제첩 생산량이 급감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섬진강 하류의 제첩 서식 환경과 생태계를 회복해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돌려주고 물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연속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독립의 당위성을 알린 파리장서와 이를 작성한 산청 곽종석 지사를 부정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민족대표 33인이 작성한 3.1 독립선언서 내용 중 도입 부분입니다. 독립선언서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주독립을 전개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내적으로 우리 민족이 똘똘 뭉치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외적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독립 필요성을 알리는 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리장서입니다. 파리장서는 2674자의 한문으로 작성된 장문의 대한독립 청원서입니다. 일본이 억지로 맹약을 맺고 국토를 빼앗았다. 국민들의 고통을 기록해 세계의 대한독립을 청원한다. 민족 자결주의를 바탕에 두고 대동사상 등이 녹아 있습니다. 3.1운동 직후 민족대표 33인에 합류하지 못한 유교계 인사들이 모여 파리장서를 작성했습니다. 전국 각지 유림 137명이 동참하면서 단순한 청원서를 넘어 파리장서 운동으로 확대됐습니다. 파리장서는 임시정부를 통해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던 프랑스 파리로 전달됐고 일본의 만행과 대한독립의 당위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던 내외적인, 국내적이고 외국 국제적인 그러한 양대 축을 이룬 큰 하나의 독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뜻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파리장서 운동의 중심엔 산청 출신 한학자 곽종석 지사가 있었습니다. 곽 지사는 당시 74살의 나이로 대표를 맡아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제자와 유린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파리장서를 쓴 종이로 집신을 만들어 일본의 검열을 피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기지도 발휘했습니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3.1운동을 제외하고 8.15 해방 사이에 가장 컸던 사회적인 파장이 컸던 독립운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파리장서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곽 지사는 일본 경찰에 붙잡혀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1963년 곽종석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김해 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요구하며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김해 신공항 반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100만 국민청원, 불경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 검증 결과 안전과 소음, 환경 파괴 문제 등이 나타난 김해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후보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본청 앞마당에 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교육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본청 앞마당에 있던 일본 카이즈카 향나무를 다른 장소로 이식하고 경남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기증받은 수령 55년 된 높이 5m의 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교육청은 소나무 2그루를 3.1절 행사 전까지 추가로 심을 예정입니다. 합천군의회가 오늘 서부경남 KTX 합천 역사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합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개발원이 용역보고서에서 신설 역사 4곳의 합천을 포함한 것은 객관적인 결정이었다며 합천 역사가 변경 없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경남 임직원은 오늘 창원 사옥에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시작해 올해 2월 7일까지 MBC 경남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모두 5,900여 건에 3억 2,200여만 원이었으며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창원시 진해구는 제57회 군항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진해구 일대에 대대적인 도로 포장 공사를 벌인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공사 구간은 북원 로터리에서 6대 3거리, 남원 로터리에서 태평 4거리, 새마을 동네 입구에서 안민고개 구간 등이며 이달 말까지 도로 포장과 보행로 정비, 청소 작업을 벌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14일 발생한 생후 9개월 된 홍역 환자 베트남인 A군이 오늘 홍역 완치 판정을 받아 가택격리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의료기관의 빠른 신고와 보건소의 철저한 관리로 홍역이 2차 감염 없이 조기에 완치될 수 있었다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다음 달 초까지는 비상방역 체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살 윤모 씨 등 밀양 주민 10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그 다음 해까지 송전탑 건설을 온몸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중장비에 몸을 묶거나 의경들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나와 같은 진주의 지역어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대 국문학과 박용식 교수팀이 진주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어 기초조사에 따르면 애나의 경우 초중학생은 각각 10%와 20% 미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연희를 뜻하는 백기와 겨울을 뜻하는 보도시는 전 연령대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박용식 교수는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어 사용을 부끄러워한다면 지역 교육의 실패라며 이제라도 지역어 부흥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